네, 가장 멀리서 왔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겨울 축제가 한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러 일단 오늘 오게 됐습니다. 멀리서 왔죠? 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수미마을은 12년 정도 이런 농촌관광 관련된 마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2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 성장에 대한 가치가 뭐가 있었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제는 성장의 가치입니다. 보면 수미마을은 지금 계속 조금씩 변화하고 조금씩 매년 시설이랑 프로그램들을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65일 축제가 펼쳐지면은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또 주민들이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오면 농산물도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갖지 못했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미마을의 슬로건을 365일 축제가 펼쳐지는 이런 슬로건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마을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마을에서 건물을 짓고 마을 땅에다가 운영을 했죠. 그랬더니 너무 영세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땅과 자원들을 내놓고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찐빵을 하고 싶은 사람은 찐빵을 하고, 나는 뭘 창업하고 싶다 이러면 여러 가지를 창업하고,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시작했죠. 네, 소리는 안 나는데 몰래 김수민 씨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어떤 거냐면 수미마을이랑 관계 있는 게 뭘까? 1번, 2번의 질문인데요. 왜 1번, 2번의 질문을 하게 되냐면 수미마을을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알리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좀 그 인지도에 편승해서 수미마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김수민 씨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2010년도에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농심에 수미집이라는 감자집이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우리는 작은 농촌마을입니다. 이렇게 지역주민 일자리랑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농심 회사 이름도 농부의 마음, 우리 수미마을 뭔가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됐죠.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은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중 수미마을과 관계 있는 게 뭘까요? 2번. 네, 2번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좀 알리고 싶었고요. 네, 오늘은 보면 여러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수미마을에 관심을 갖고 다녀가면서 특히 외국인들도 조금씩 전학을 오기 시작했어요. 한 코이카 사업이랑 연계돼서 그런지 몰라도 매년 외국인들이 전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있을 때 한국말로 했을 때 여기서 번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한글을 몰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CI를 만들게 됐어요. 산들, 강, 하늘. 네, 이 수미마을의 한글의 자음을 본따서 산들, 강, 하늘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미래의 비전,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성장의 가치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업데이트를 1년 결산이 3월 달이어가지고 아직 덜 했는데 2017년 기준으로 23억의 우리 수익이 있었고요. 주민들의 가구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은 매년 바뀝니다. 성장 단계별로 조직이 바뀝니다. 영세했을 때랑 좀 규모가 커졌을 때 의사결정하는 조직과 또 실무 조직이 나눠지게 됐고요. 나눠지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또 정관을 개정하고 계속 조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근직 근로자는 11명이 있고요. 그리고 일용직은 한 7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사결정할 때 운영위원회 회의랑 실무팀 회의를 따로 하고요. 사무회의도 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전문위원으로 임명해서 여러 가지 분야들을 돕게끔 만들었습니다. 보면 역사인데요. 역사는 자랑입니다. 사실 이력서 쓸 때처럼 자랑만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한다고 하면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평가 2013년도부터 15년, 17년 2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서비스 경관 숙박 음식 전등급 1등급을 맞았고요. 2014년도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장관상 상금들도 많이 갖게 됐죠. 그러나 이런 12년 동안 있으면서 자랑만 할 게 아니라 희노애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히 볼 수 있게끔 만화 작가한테 만화를 의뢰한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그렸어요. 제가 그린 만화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첫 번째 역사입니다. 만화 잘 그렸죠? 만화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전 만화를 못 그립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은 만둣국을 개선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 소고기 묵국으로 바꿨어요. 할머니 소고기 묵국, 묵국 할 때 시옷자를 쓴다는데요. 그렇게 바꿨는데 그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떡만둣국을 이렇게 손으로 빚었습니다. 매일 빚었는데 이게 계속 빚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도 계속 힘들대요. 힘들다. 일자리 때문에 이 만두 빚는 걸로 메뉴를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매년 할머니들이 힘들다. 그때는 아줌마였습니다. 60살, 50살 이랬는데 12년 하면서 72살, 70살 그 어머니는 82살 이렇게 된 거죠. 매년 힘들다 그러니까 왜 힘들까 생각을 못했어요. 영세했기 때문에 오늘 바빠 죽겠는데 힘든가 보다 하고 힘들어하니까 한 명 더 쓰시라고 그래서 한 명을 더 투입을 했습니다. 내년이 돼도 힘듭니다. 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명을 더 써라 하면서 체험 단가를 올렸습니다. 5,000원, 6,000원, 7,000원, 9,000원, 10,000원까지 올렸습니다. 수제 떡만둣국이 수미마을에서는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10,000원까지 올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더 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좀 신경을 안 썼더니 고객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수미마을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만두가 쫄기 시작했다. 만두를 2개 주고 10,000원을 이렇게 떡만둣국을 판다. 만두 한 개 5,000원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주민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만두를 더 줘라 왜 그랬냐. 이 메뉴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할머니들은 이 메뉴를 고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제가 만화 작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수미마을의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떡만둣국을 먹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배고파서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다.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웃을 수 있지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수미마을의 고령화, 농촌 주민들의 고령화된 문제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들이 주름살이 지고 계속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매일매일 일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행복하게 일을 했을까? 그리고 또 정말 즐기고 싶은 거를 못 즐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농촌 마을에는 사실 오늘 식사하는 비용도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작은 돈이라도 행복하게 느끼고 공연도 좋지만 다른 것도 좋지만 이분들한테는 생계가 달렸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복하다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메뉴를 바꿔서 좀 편한 메뉴로 상품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친절이 컨셉이다. 이 프로그램은 계속 불친절합니다. 전 위원장님, 저는 4년째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처음 8년간 위원장님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농촌에서 계속 자라고 지역에서 계속 있어서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고객이 와가지고 마차를 탔을 때 사람들이 기다렸을 때 늦게 오거나 이러면 신경질을 냅니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고 타면 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욕을 먹은 사람들은 후기를 잘못 이렇게 쓰거나 저희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양평군청 홈페이지에도 계속 여러 가지 도배들이 됐습니다. 알고 보면 다 거의 다 이분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저분을 바꿔야겠다 하는 여론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 사람만 바꾸면 되겠다. 근데 바꿔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으면 바꿔도 소용없다라는 걸 모두 다 주민들이 인식을 했죠. 근데 여기에 이분의 문제는 사실 우리 마을의 전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농촌마을의 위원장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독선적이고, 그리고 또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은 많이 받으러 가고, 교육장은 이런 교육에 대한 수료증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만 있지 변화도 안 되고, 변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를 시키지 말고 이거를 뭔가 상품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차에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품에 설명을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마차 시간은 마구마입니다. 불친절하니 각오에다가 상품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번 겨울 행사를 하면서 현수막은 그대로 있지만 계속 시간도 안 지키고 이러거든요. 현수막은 그대로 있지만 상품명은 바꿨습니다. 친절한 마구라고. 그래서 친절한 마구라고 했더니 친절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불자가 빠졌다고 거기서 오타를 쳐가지고 불자가 빠져서 친절한 마구로 됐는데,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자꾸 희생만 하고 봉사를 하라고 하니까 생업을 팽개치고 10년 넘게 봉사만 해서 생계가 어렵고, 이분이 왜 신경질을 내는지, 겨울축제 때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가면 열심히 나릅니다. 처음에는 한 명 나를 때마다 500원씩 받기로 했는데 1당으로 바꿔달래서 1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1당으로 바꾸니까 8만원을 받습니다. 8만원 받으면서 열심히 나르는데, 누구는 트랙터를 가져오면 15만원, 8만원 이렇게 받으면 20 얼마를, 누구는 똑같은 일을 해도 받아가고 본인은 8만원 책임도 져야 되고 생업은 못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신경질을 많이 낼 때 보면 사실은 그때 자기 흑염소가 30마리를 죽였습니다. 자기 일을 팽개치고 수미마을을 일을 해서 그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자꾸 신경질만 부리고 저 사람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호 간에 아마 불친절한 위원장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정이고 그런 것들을 공감해서 뭔가 상황들을 개선해주면 열심히 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를 좀 올려줬더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손편지인데요. 저는 수미마을의 운영위원, 사무장, 기획이사, 대표를 맡은 지 지금 4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운영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버티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건, 도시에는 없고 농촌에 있었던 게 주민들이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저의 빈자리들을 채워주면서 얘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식사도 떼주면 주고 이것저것 불편함 없이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젊은 사람이 뭘 하면 빈자리가 보이면 채워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전기톱 사건인데요. 전기톱은 겨울 축제를 합니다.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 뚫는 사람한테 15만원을 줍니다. 그랬더니 구멍 뚫는 사람이 열심히 와가지고 뚫습니다. 그러나 빙어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겨울축제에 빙어가 없는 겨울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걸로 이렇게 기계 갖다가 뚫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우리가 드릴 회사가 구멍을 판다고 해서 수미마을도 구멍을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음 구멍 플러스 낚시도구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팔았더니 얼음 구멍만 팔려고 얼음 구멍을 열심히 뚫으니까 빙어가 안 잡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 얼음 낚시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음 낚시 만족도가 떨어질 때 다른 걸로 높일 수 있을 만한 다른 상품들을 많이 기획해서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졌을 때 다시 높이고 뭐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 겨울축제 슬로건은 올리고 내리고입니다. 마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빙어 낚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썰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실내 공간과 야외 공간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모닥불에 가까이 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양한 것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사기,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할 때 인감이랑 인간도장을 가져오세요 했더니 주민들이 100% 가져왔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의사소통하는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사무국을 통해서 전달을 했더니 이번에 기존에는 지자체형 사회적 기업을 했고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가려다 보니까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한 번엔 가져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소통하는 걸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면으로 갔을 때 얘기들을 합니다. 면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수미마을 주민들이 면으로 오니까 집단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민원이 한 명 넣었대요. 그래서 민원으로 해결했던 적이 있어요. 한 명이 민원을 넣었을 때 공익적인 일을 수행하니까 저희가 집단 민원을 넣었던 것 같아요. 한 290명 정도를 한 열흘 정도 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원을 열심히 활용하다 보니까 성장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불법이었습니다.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런 걸 어떻게 돼야 될까요?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농교육법을 개정하던 아니면 지자체 조례에서 바꾸건 그런 것들이 다행히 경기도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 기본계획 선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고민입니다. 몇 명이 참여하고 어떻게 하느냐. 영세하면 이만한 공간에 수용력이 몇 명이고 여기서 얼마 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인원만 직접적인 일자리는 참여합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이 안정되게 일자리가 되고 좀 일용직들도 좀 늘어나겠죠. 수미마을은 한 23억, 그러나 주민들이 참여를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면 20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한 100억 정도는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배에 대한 문제랑 의사결정에 참여에 대한 문제, 참여 유형은 다양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계속 참여해서 소외된 사람이 없게끔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몽땅구이 축제를 합니다. 몽땅구이 축제는 9월 1일날 시작해서 90일간 합니다. 한우구이, 돼지구이, 알방구이, 집불구이, 숯불구이, 연탄구이 다 구워 먹는 축제입니다. 이어서 뭐가 달랐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달랐냐면요. 놀이에서 생태까지 체험 중심의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과 만나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360일 축제마을로 봄부터 겨울까지 다양하게 테마를 가지고 고객들을 유치했습니다. 컨텐츠들은 계속 변화를 줬고요. 봄에는 딸기 도시락 축제, 딸기 송어 축제로 이번에 이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메기 수영 축제, 메기를 찾는 방법은 메기로 위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기로 위장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위장한 게 마케팅 차원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몽땅구이 축제 9월 1일날 시작해서 90일 동안 하는 몽땅구이 축제입니다. 겨울 빙어 축제는 지금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강화시켰습니다. 바베큐도 굽고 돼지도 굽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강화시켜서 이번에는 매출이 제가 봤을 때는 겨울 축제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장의 가치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보면 100명이었던 방문객이 6만 명으로 늘어나고 1인당 쓰는 돈이 2만 얼마에서 한 3만 원 정도 되게끔 뭔가 객단가가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도 매출에 비례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동안 보니까 86억, 11년 100억 이상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네, 할아버지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제가 녹음했는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손발이 안 맞아 힘들었었지. 근데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한 할아버지는 근데 말이야 나는 옛날이 더 좋았었어. 이 뜻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성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벌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불법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잘한다 잘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잘하려고 했습니다. 부족한 걸 알아서 서로 잘하는 거를 강화시켜 못하는 걸 보완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만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헐뜯고 얘기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과연 성장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 다시 주민들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왜 했는지 보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성장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처음에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모이지 않았는데 모여서 같이 일도 하고 농담도 따먹기도 하고 그 손자 같은 아이들도 오고 진짜 손자한테 용돈 벌어서 주고 전기세도 내가 내고 농협의 대출 이자도 내가 갚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한테 조금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가져간다 얘가 많이 가져간다 투덜투덜 서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을 세웠습니다. 미래를 이렇게 바꾸자.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면 마을에서 지역으로 넓혔습니다. 마을 주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관광상품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게끔 해서 비영리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개정하고 정관의 121조의 회원의 기준까지 다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공동체를 배려하다 보면 성장 체계가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 되면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공간들도 많이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들을 개방했습니다. 다양한 건물들과 공간들이 생겼어요. 양평에서 살아보고 정착하지 않은 건물과 텃밭, 할아버지 멘토, 할아버지들이 쇠약해지니까 할아버지들의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농사의 경력을 물어봤더니 70년, 50년, 40년 그러면은 그분들이 멘토가 돼서 농사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주는 걸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가 조금 행복하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지금 정리를 2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근데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나면 한번 그냥 제가 한번 볼게요. 수미마을이 2007년 마을 소득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을 때 소득 하나에만 일관성 있게 집중했습니다. 주변의 체험마을을 보니 연간 방문객이 몇천 명 수준이었고 적어도 1만 명을 넘어야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주민들은 1만 명 달성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여 밤낮으로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알리고 다녔습니다. 마을을 알리면 알릴수록 방문객이 많이 온다는 걸 깨닫고 점점 더 열심히 알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첫해 100명이었던 방문객이 3년 만에 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한철 장사만 하지 말고 360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만장일치로 360을 방문객이 올 수 있게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수미마을은 많은 노력 끝에 여름과 가을에 몰려있던 프로그램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계절 360일 축제가 있는 마을로 확장되었고 360일 일하고 싶다는 할머니의 소박한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매년 방문객과 매출 수입도 증가했고 드디어 3년 만에 매출 수입 10억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다시 고민했습니다. 방문객이 많아지니 환경도 파괴되고 점점 손발도 안 맞고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매출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온 사람은 많이 쓰고 가게 하자는 것이었죠. 계절별로 고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하게 조합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현장에서도 즉석으로 필요한 것을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소도 활성화하였습니다. 결국 2만원 미만이었던 1인당 객단가는 2015년부터 3만원 이상이 되었고 현재 2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소미마을은 성장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체계적인 마을 사업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소미마을은 더불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매년 또다시 고민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성장의 가치는 함께 행복한 게 성장의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분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이 앞에 정리하고 다시 이어서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